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사연은 현재 미혼이거나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크게 경각심을 줄 만한 사연인 듯 합니다. 저의 치부를 밝히는 것 같아 창피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올해 딱 30살의 직장인이고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그야말로 조상의 도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엄마 친구의 도움으로 고난의 길을 갈 뻔했던 걸 간신히 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 모두 가슴을 쓸어내린 건 둘째치고 추후 수습도 참 힘들었던 제 일생일 때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엄마가 저 한동안 제 자신이 너무 싫은 나머지 낙담해서 지내는 모습 보고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나마 그 말 듣고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 필요 없어. 이건 축하할 일이지. 인생 망칠 뻔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거잖아. 엄마는 아주 심령 감소한 심정이다. 엄마 친구들한테 한턱 쏠 생각도 하고 있어. 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어깨 펴고 다녀. 엄마가 이번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디 오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딴 짓을 해? 아주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거다. 엄마, 그러면 뭐해? 우리가 일벌백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릴까? 그냥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온 걸로 만족하자. 아니? 엄마는 그렇게 못해.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인간들한테 그냥 넘어간다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엄마가 아는 지인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써서 한동안 사후 처리 저 대신 많이 애써주셨어요. 못난 딸이 끝까지 부모님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하던지. 앞으로는 제가 든든한 딸이 되어야겠죠? 저는 우리 부모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본가는 서울 양천구이고 학군지로 유명한 이 동네에서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동네 살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당연히 엄마도 제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잘 알고 지내는 편입니다. 그야말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금융기관에 아직도 재직 중이십니다. 집안이 풍족하다 보니 어려움 모르고 자랐고 흔히 말하는 엄치딸 코스라고 할까요? 한 번도 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이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취직까지 잘해서 혼기 꽉 찰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는 신랑감도 엄마가 골라주는 사람과 만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엄마 말 대부분 잘 듣는 착한 딸이니 당연히 신랑감도 엄마가 좋은 집안 사위로 고르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저는 10대 때 떨지 않은 지랄을 20대 끝자락에 아주 난리를 치며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했답니다. 제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엄마 첫마디가 뭐였냐면요. 네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니? 엄마는 연애하는 줄도 몰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부모님 모르게 도둑연애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만남과 연애와 결혼까지의 기간이 고작 1년이 못 되었거든요. 엄마도 참, 그럼 연애를 뭐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요란하게 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사람 만나는 거지. 저도 내년이면 30이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이가 34이라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하네?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엄마 궁금하지 않아? 언제로 날 잡을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네. 너도 참 속없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있으면 엄마한테 미리미리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의논도 하고 그랬어야지. 갑자기 결혼? 아휴, 엄마는 모르겠어. 29이 뭐 그리 늦은 나이라고 결혼을 급하게 하려고 하니?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결혼을 급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엄마.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니까 쉽게 결정 내린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집안 평범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그럼 엄마랑 아빠한테 언제 얼굴 보여줄래? 뭐 하는 사람이야? 직장은 멀쩡히 다니는 사람이니? 아이, 그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업해, 엄마. 무역업해서 해외를 자주 다닌대. 코로나 때문에 한창 힘들었다가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다음 달쯤에는 그 사람 집에도 인사할 거야, 엄마.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 대학교 나보다도 좋은 학교 나왔고 돈도 잘 벌어. 내가 말 안 해서 많이 서운해? 그럼 당연히 서운하지. 아빠는 뒤로 자빠지겠다. 아니, 너 시집 간다고 하면 울지도 몰라 얘. 근데 너 엄마 말 잘 들어라. 학벌 좋고 돈 잘 번다고 능사는 아니야.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네가 아는 게 다라고 전부 맞지 말고 평생 살 사람이면 이것저것 잘 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야. 일단 네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쩌겠니. 집에 데려와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엄마는 놀라면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을 궁금해 하셨습니다만 결혼한다는 말을 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늘 결혼은 인생 중대사이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부모에게 검사를 맡으라는 말을 하셨는데 괜히 엄마 말에 반발심이 생겨서 도둑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살면서 늘 엄마 말대로 해왔으니 이거 하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작은 반항심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알고 미리부터 당부를 해놓으신 건데 말이죠. 제가 결혼식만 올렸던 그 사람, 한때는 저를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고 사랑했다고 착각한 그 사람은 일단 결혼식은 올렸던 사이이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라는 말은 갖다 붙이기도 싫고 남자친구라고 지칭하기도 싫긴 하네요. 어쨌든 전 남자친구는 연애할 때는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에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저를 본 그 사람이 어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 이런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며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아주 솔직하고 저돌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랑 연애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여자는 처음에 외모도 어느 정도 보기 마련이잖아요. 큰 키에 훤칠한 외모도 제 이성을 가리는데 한몫했죠. 만나는 동안 저에게 참 정성을 많이 쏟길래 마음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게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연유로 엄마에게도 갑작스레 결혼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했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도 기대가 가득 찬 얼굴로 남자친구를 맞이하셨고 멀쩡한 외모에 나름 호감을 가지는 표정이셨습니다. 딸 가진 엄마들은 예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 이것저것 많이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대화를 하는 동안 이상하게 엄마 얼굴이 처음에 남자친구를 봤을 때와는 달리 자꾸 어두워지더라고요. 자네 하는 일이 무역업이라 했나? 내가 들은 게 없어서 말이지.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줄 수 있어? 다른 뜻은 없어. 단지 우리 딸이 결혼하려는 신랑감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묻는 거지. 자네도 우리 딸 신분 확실히 알고 사귀는 거니 딸 가진 부모 노파심이라고 이해해 주게. 그럼요, 장모님. 제가 하는 일이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입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로 물건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셀러들한테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 맞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일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긴 하는데요. 사실 요즘 세상은 학벌보다 돈 잘 벌면 승자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장사꾼이면 뭐 어떤가? 세상에 직업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지. 그래, 알겠네. 자네 부모님이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은 전해 들었는데 혹시 부모님은 어디 사시고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혹시 남자친구가 기분 나빠할까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업하시고요. 어머님은 가정주부십니다. 원래 서울에 사셨는데 지금은 노후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양주 쪽에 사시고요. 집 이사한 지는 아직 1년도 안 되긴 했어요. 저 장가 보내려면 집 해줘야 한다고 미리미리 정리한다고 하셔서요. 자랑 같아서 뭐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여유는 있으신 편이라 저도 급히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믿고 따님 주시면 앞으로 아들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하시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하니 마음에 드는구만. 우리도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어찌 맨몸으로 보내겠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내야지. 그래도 딸 있는 엄마 입장에서 모든 게 조심스럽긴 하네. 그렇게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걸 묻고 유심히 보시던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앞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셨지만 나중에 가고 나서 저에게 좀 더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눈알 굴리는 게 영 꺼림칙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 말을 그냥 딸을 시집 보내기가 아까운 엄마의 걱정이라고 했고요. 엄마는 솔직히 말해 저를 사업하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왠지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짝퉁 물건을 들여와 파는 일 같다고 하시며 정직하지 못한 일로 돈을 벌면 언젠가 크게 화를 입는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모님 걱정은 딸을 시집 보내기 아까워 유난을 떠신다고 가볍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엄마의 걱정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자기 엄마가 집에서 서열 1위이고 아버지는 그냥 순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하길래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굉장히 상냥하고 말도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도 예비시모라며 기선제압이랄까 이런 모습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를 많이 반가워하셨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집도 경기도 외곽이라 평수가 넓은 데다 쾌적해 보였고 살림살이가 많지 않은 것이 어머니가 좀 깔끔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했습니다. 심지어 소파도 없이 거실에 테이블이랑 거실장만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참 예쁘고 참해 보이네. 얘 부모님들께는 우리 아들이 인사 먼저 드렸다며? 부모님이 너 외동이라 많이 걱정하신단 말 전해 들었다. 상견례까지 하면 아마 안심하시겠지. 너 보다시피 나는 시자 노릇하는 옛날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자꾸나.
온 김에 아예 양가 부모님 보는 날도 정하면 좋겠지? 어머니는 우리 엄마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는데 꽤나 젊어 보이셨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랑 시누이가 있었는데 다들 저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 집 가족들에게 결혼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데요. 우리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신다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는 나는 집은 꼭 해줄 작정이었어. 그러니까 집은 걱정하지 말어라. 우리가 이미 결혼말 나왔을 때부터 봐둔 집이 있거든. 아마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너희 직장 다니기도 편하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해도 안에 살짝 리모델링만 하면 살기는 좋을 거다. 어머니가 그리 말하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새언니는 좋겠어요. 요즘 결혼할 때 집 해오는 남자들 사실 많지 않거든요. 나도 남자친구 있지만 집은 바라지도 못하는데. 아, 부럽다. 어이구, 너는 뭐가 걱정이야. 엄마가 도와줄 거고 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데. 부러울 거 없어. 너도 남부럽지 않게 시집갈 수 있으니 걱정 말어. 근데 오빠는 집도 해주고 할아버지 재산도 받고 나중에 엄마 아빠 재산까지 받으니까 완전 금수저네 금수저. 언니 지금 완전 봉 잡은 거네요? 언니네 집도 부자라고 들었는데 우리 오빠는 잠재적인 부자? 뭐 굳이 말하면 그거거든요. 내 남편이 우리 오빠라면 나는 안 놓치고 꽉 잡을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오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금방 사람과 친해지는 사교적인 성격이 못 돼서 어색한 웃음만 웃고 있었는데요. 그날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니 예비시댁이 제가 몰랐던 재력이 있는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면서 종종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실 거다 등등 말을 듣긴 했지만 사실 연애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 보려고 허세를 부리나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이지 돈이야 뭐 저도 벌 만큼 벌고 저도 있을 만큼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인사 가서 예비 남편 가족들이 하는 말이 들으니 예비 시댁이 굉장한 부자인가 보다 했죠. 솔직히 가난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집 가지고 시작하기 힘든데 선뜻 서울에 집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싫지 않고 좋았죠. 너는 우리 아들 만난 걸 행운인 줄 알고나 있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다. 우리 아들 잘 살라고 집 해주는 거지 너한테 뭐 챙겨받으려고 해주는 거 아니니까 친정 부모님께도 그리 말씀드리면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 가서 인사까지 하고 오니 그나마 걱정을 더신 듯 보였습니다. 엄마 입에서 바로 상견례 날 잡자는 말이 나왔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 솔직히 저는 예비 시가 식구들에 등장했을 때 내심 놀랐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온갖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너무 브랜드가 편하지 않는 옷으로 신경 써 입고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온갖 브랜드가 난무하는 옷, 신발, 가방으로 치장하고 왔길래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저런 과시를 좋아하시나 싶었고요. 저도 명품에 관심이 있는 편이고 어지간한 건 다 알아보는 편입니다만 저렇게 티나게 꾸미지는 않거든요. 엄마도 살짝 놀라는 눈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첫 만남이 어려운 법인데 예비 시모께서 서슴없이 입을 먼저 여시더라고요. 민지가 누굴 닮아 예쁜가 했는데 안사돈을 참 많이 닮았네요.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아주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사돈도 우리 아들이 어찌 마음에 차셨는지요? 아, 네.
우리도 이서방 참 잘 키우셨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시어머니가 스스럼 없이 우리 부모님을 대해주셔서인지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쪽 부모님들은 역시 저 처음 봤을 때처럼 먼저 제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며 시집 오면 귀한 며느리로 대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부모님 역시 그 말에 안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그쪽에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이 한두 푼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돈을 좀 보태서 애들 공동명의로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애들 집 해준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면 저희도 보탤 여력이 있으니까 개의치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큰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은 당연히 해줘야죠.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도 있고 우리 집안 그 정도 여력은 되는 집안이에요. 저는 예단이고 뭐고 간단히 했으면 했습니다만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 한 번이라고 또 대충 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더군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새아가 통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면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편할 듯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말이 잘 통하시는 듯 했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식은 호텔 예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객 수를 의논해 보니 우리 아빠 쪽이 더 많아서 서울에서 하기로 했죠. 신혼집을 어느 동네로 할 건지도 상의를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대부분의 일들이 순조롭게 논의되었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집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견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조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운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식장 정하는 것부터 뭐 하나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좀 황당했던 일이 있기도 했는데 예비 남편과 스튜디오 촬영 날 시어머니가 사전에 저에게는 연락도 없이 오셨는데 글쎄 김밥을 잔뜩 싸우셨더군요. 그날은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친정엄마도 잠깐 저 보시겠다며 와 계셨는데요. 글쎄 어머니가 저에게 김밥 싸온 값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음식 싸우길 잘했지? 너 친구들 온다길래 내가 아주 고급 재료 써서 싸온 거야. 이거 싸는데 거의 20만 원 돈 들었지 뭐니. 이따 촬영 끝나고 나한테 20만 원 줘야 한다? 네, 어머니? 김밥 값이요? 김밥 싸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너희 친구들도 이때서 일부러 많이 쌌지. 어쨌든 20만 원은 잊지 말고 줘야 한다? 저는 어머니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친정엄마에게 김밥값 20만 원을 청구했다는 소리를 저는 나중에 엄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황당해하니 우리 엄마 역시 황당해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시가 식구들의 황당한 태도를 마주한 저는 이게 뭐지 했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혼수하니 예단이랑 예물은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어요. 제가 살 집이니 견적도 제가 내는 게 맞는 건데 세입자 핑계를 대시면서 저에게 먼저 리모델링비 4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등신 같은 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갑자기 급하게 리모델링비를 먼저 달라는 말에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던 예단비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본인은 친척들 사이에 해준 게 많아 너무 적게는 못 받겠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1,000만 원을 맞춰서 보내드렸고요. 이때라도 눈치채고 결혼 없고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집 문제였습니다. 분명 집을 알아서 마련해 주시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 결혼 날짜가 다가와도 저에게 집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비 남편에게 집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집 때문에 걱정을 하자 예비 남편은 저를 애써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시가에서 집을 저에게 안 보여주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쯤 되니 정말 우리 부부에게 해줄 신혼집이 있긴 한 건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집을 안 보여주는 거야? 리모델링비를 받아가셨으면 적어도 그 집에서 살 당사자인 우리가 집을 봐야지. 안 그래? 아이, 걱정 말라니까. 그 집 세입자들이 아직 나갈 집을 못 구했대. 요즘 전세가 좀 올랐어야지. 아무튼 기다려봐. 결혼 전에는 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살림이야 지금 못 들여놓으면 천천히 들여놓아도 되는 거잖아. 하지만 결국 결혼 한 달을 앞두고서야 저는 신혼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혼집 상태에 기가 막혔어요. 도저히 4천만 원을 들인 집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도배장판 빼면 무슨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비 남편에게 따졌죠. 그때 제 입에서 파운 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준 4천만 원으로 뭐 한 거야? 집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고 고작 24평 도배장판 200도 안 들었겠다. 나는 이 집에 도저히 살림 못 들여.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화가 난 저는 정말로 결혼을 엎을 마음으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 정말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얘, 결혼을 그렇게 뒤엎자고 할 정도로 너 가벼운 애였니? 그 집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해. 그런 집에 돈을 들여서 뭘 한다는 거니? 그럼 제가 드린 리모델링비는 돌려주셔야죠, 어머니.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이치? 너 이치에 맞는 걸 얘기할 입장은 아닐 텐데. 그 집이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서울이고 무려 6억짜리 집이다. 근데 뭐 고작 4천 리모델링 하라고 줘놓고는 파운까지 입에 올려? 네가 우리 아들하고 지금 관두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야.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믿고 더 이상 집 얘기하지 말고 혼수나 얼른 들여놔. 그래도 어머니, 처음 얘기와 다르신 건 저도 속상하네요. 저도 우리 친정 부모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도 돈을 절반 보태고 제가 집을 알아볼 걸 그랬어요. 예! 그런 소리 마! 시가에서 집 해준다고 했으면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혜택 받는 네가 왜 이리 설치는 거니? 살림에 관여는 안 하셨지만 처음에 말이 다른 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죠. 세입자가 나갔다는 말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림을 들여놓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런 건 결혼하면서 흔히들 겪는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작 힘들었던 건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청첩장은 이미 다 돌린 상태였죠. 결혼은 무사히 하고 다른 문제들은 천천히 살면서 해결해 가보자 생각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어찌 결혼 날은 다가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른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도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았고,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부모님이 많이 허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괜스레 눈이 시큰해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하고 엄마도 혼수 화장을 하시며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식장에 도착해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남편과도 이런저런 결혼 관련해 얘기를 나누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이 찾아오면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와주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참 바쁘기 마련이잖아요. 한바탕 친구들이 왔다 가면 엄마 친구분들이 와서 저와 신랑에게 덕담을 해주시고 또 회사 동료와 상사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시고요. 저는 와주신 하객분들께 전부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저와 한 동네에 살며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엄마도 우리 엄마와 오랜 친분이 있으세요. 저 축하해주러 오셔서는 한바탕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지 오늘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한창 예쁠 때 시집을 가는구나. 좋은 시댁 만나서 간다며? 아까 슬쩍 보니 신랑도 아주 잘생겼더라.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지원아, 너도 고마워. 우리 지원이는 언제 너처럼 좋은 신랑감 만나 시집 갈지. 아무튼 민지 축하한다. 근데 말이야, 너희 시모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인상이더라. 나이답지 않게 날씬하고 세련돼서 그런가. 분명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저희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도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좀 흔한 인상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아까 살짝 인사하면서 보니 나를 아는 눈치던데. 아이, 모르겠다. 아무튼 민지 결혼 축하한다. 너희 시어머니는 혹시 어디서 봤는지 아줌마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 아유, 오늘 네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축하를 해주고 가시면서도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했고 우리 엄마랑도 한참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식은 참 빨리 끝났어요. 뭔가 이날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는 잘 사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호텔로 가는 차에 타자마자 이러더군요. 아이고, 나는 결혼 2번 하라면 진짜 못할 것 같다. 우리 이제 진짜 결혼했네? 김민지는 이제 내 거가 됐다 이 말이야. 내가 자기 소유물이야? 자기 거라니. 암튼 우리도 우여곡절 많았는데 결혼을 하긴 했네. 양가 부모님께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은 둘 다 피곤했는지 일찍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심 지나고 출국이라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딸 걱정에 또 전화하셨나 보다 생각한 저는 안심시켜드리려고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다짜고짜 엄마가 이러시는 겁니다. 얘 민지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너 신혼여행 절대 가면 안 돼. 너 이 결혼 완전 사기당한 거야. 너 지금 어디니? 아직 비행기 타기 전이지? 너 이사방한테 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엄마 집으로 와. 결혼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신혼여행을 가지 말라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대꾸할 말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심지어 자기가 인사하겠다며 바꿔달라는 제스처를 하고 있었죠. 엄마, 당황스럽게 왜 그래? 우리 지금 막 비행기 타려던 참인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아주 단단히 생긴 것 같아. 글쎄, 어제 너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네 시어머니 지인들 말이야. 시댁에서 6억짜리 집을 해줬는데 네가 맨몸으로 시집간다고 수군대더라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 근데 오늘 지원이 엄마가 아침 일찍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네 시어머니가 누군지 생각이 났다지 뭐니. 너 엄마 말 잘 들어? 글쎄 네 시어머니
예전에 이 동네에서 아주 제대로 사고치고 도망간 여자라잖아. 어? 사고라니? 대체 무슨 사고? 엄마, 좀 자세히 말해봐요. 엄마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여자 10년 전에 이 동네에서 부잣집 행세하면서 사람들 모아 갯돈 모으고 그 돈 가지고 튀고 날랐었단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당하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 결국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죗값을 치렀으니 또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겠니?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너 바른 대로 말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 너 신혼집 말이야. 네 아빠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봤어. 글쎄 그 집안 유산이니 재산이니 다 거짓말이라더라. 있긴 뭐가 있어.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사람들이더라. 너 아직 안 늦었어. 너 식만 올렸지? 혼인신고니 뭐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거기서 집으로 와버리면 그만이니까 엄마 말대로 해. 민지야, 아빠다. 아니 네 엄마 얘기 듣고 더 알아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죄다 질이 나빠. 그 집 엄마가 우두머리고 가족들이 아주 여기저기 돈으로 사기치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당한 것 같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너 신혼집 말이야. 아빠가 등기부 확인해봤더니 그 집 내 식구들 중에 어떤 사람도 명의자 없더라. 황당해서 원. 계약서에 무슨 장난을 친 건지 부동산 달려가서 물어봤더니만 글쎄 매매가 아니고 월세 계약인데 문서를 위조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다고 하지 뭐냐. 아무래도 네가 그 집에 준 돈이 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 이놈들이 계약을 1년만 한 거 보니까 어떻게든 너한테 다 뽑아먹고 쫓아낼 심산이었던 것 같아. 이걸 왜 지금에서야 알았는지. 사람 많은 곳에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거기서 아예 있을래? 아빠가 데리러 가마. 절대 비행기 타지 마. 엄마 아빠는 당장 공항으로 달려올 듯한 기세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친구가 결혼식 날 했던 말이 진짜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서 한 말이었더라고요. 그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앞뒤가 맞아떨어지더군요. 왜 신혼집을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미루고 저에게 리모델링 비며 예단비 뜯어간 것도요. 그리고 허세 부리며 돈이 많은 척 했는데 그건 저와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더군요. 어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가 남편을 바꾸라고 했지만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일 같아 일단 남편에게 확인을 해봐야 할 듯 싶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전화 받고 신혼여행은 마음에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뭔 일인가 하고 묻는 남편놈에게 말했어요.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 집 자기 명의도 아니고 어머님 명의도 아니라는데 그리고 매매가 아니고 월세라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해 줄 수 있어? 제 말을 듣고 당황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아신 거래? 아니 그게 다 사정이 있어. 우리 엄마가 살려고 했는데 너 알다시피 그 집 되게 오래되고 재건축이니 뭐니 말이 많아서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셔? 저에게 되묻는 그 인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 인간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몰라서 물어? 그렇게 결혼 준비하면서 속을 썩이더니 결국은 나를 속인 거였네? 당신 내 식구 혹시 가족 사기 다니니? 당신 어머니는 아주 남의 등쳐먹는 게 일상인가 봐. 갯돈 들고 튀고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 돈 빼먹을 계획을 짜셨나 보네? 근데 어쩌지? 당신네 생각대로는 절대 안 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 사기 다니라니. 너 말 다 했어? 일단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말로 하자 말로. 말로 하는 거 좋아하네. 네가 말로 해서 알아먹을 사람이면 내가 이러겠냐? 너한테 속은 나도 등신이지만 당신네 가족들은 대체 정체가 뭐니? 어쩜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이 결혼하면서 네가 돈 쓴 게 얼마나 되니? 신혼여행도 카드 긁고 같이 값 재고 하질 않나. 너 혹시 대학 나왔다는 거 거짓말 아니니? 내가 그 학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바른 대로 말해. 안 그럼 당신네 식구 전부 내 돈 꿀꺽한 거 대가 치르게 해줄 거야. 못난 그 인간은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되는지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일러 바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아이고 참. 민지가 아무래도 우리 결혼한 거 모를 것 같네요. 다 알았다고요. 다. 하필 옛날에 엄마가 개돈 사고 쳤을 때 엄마를 본 동네 아줌마가 민지네 엄마 지인이었나 봐요. 아,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어쩌냐고요, 엄마. 나 결혼 망한 것 같다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일단 집을 해달라니까 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냐고요, 왜? 자기 엄마에게 따지는 거 보면서 이 집안 식구들 정말 가족 사기단이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했습니다. 오늘 우리 끝내자. 앞으로 어째야 하는지 알지? 내 돈 전부 도로 내놓고 결혼하면서 들인 돈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 너는 너희 거짓말쟁이 엄마랑 가족들 있는 집으로 가. 나 붙잡으면 골치 아파지는 건 너라는 걸 잘 알고 있겠지? 조용히 사라져 줄래? 그놈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내가 너 작정하고 속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돈, 그 집 월세 보증금이라 당장 못 빼. 어디 도망가는 돈도 아닌데 우리가 너한테 왜 고소를 당하냐? 어머니 결혼 준비하면서 네가 쓴 돈인데. 나도 기분 나빠. 내가 엄마 말 잘 듣는 것도 죄라면 죄겠지만 진짜 나도 억울하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살아. 나는 결혼은 했지만 너네 집 식구 돼서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기친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냐? 난 절대 못해. 그 인간은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후 우리 부모님이 급하게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웃긴 건 그 인간은 우리 부모님 만나면 몇 대 맞을 것 같았는지 나중에 얘기하자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인간과는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뒷수습에 바쁘셨어요. 그 사람 부모에게는 이미 결혼 무른다는 통보도 하신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서 가서 제 돈 받을 수 있게 고소 절차 밟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대로 하기로 했죠. 결혼식 와주신 분들께 축의금을 반납했고 나름 애써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사기를 쳤냐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별트집을 다 잡는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고소해버렸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로 해야 한다길래 월세 보증금 넣었다는 제 돈부터 가압류 신청 걸어버렸죠. 그렇게 그 집안과의 악연은 몇 달간 제 돈을 받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해를 전부 메꾼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끝낸 걸 비싼 돈 주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 생활까지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면 제 인생이 그대로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나마 서류는 깨끗했으니 이만하길 다행으로 알라고들 하지만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왜 하필 나였나는 생각에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지내기도 했어요. 저처럼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 가는 당일에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는 사람들도 아예 없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전에는 간간히 주변에서나 뉴스에서 사기 결혼 당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얼마나 멍청하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했는데 그게 저라니. 하지만 내가 겪어보고 알았어요.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 들면 제 아무리 똑똑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경찰서 드나들고
소송 문제도 걸린 것들이 있어서 머리가 좀 아팠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되니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안 될 인연이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걸 느꼈네요. 아마 앞으로 착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건 저를 속이려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자기들이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엄마 친구라는 중요한 증인이 없었다면 역으로 당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남의 일이라고 저 멍청하니 뭐니 나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직은 혼자가 좋지만 저도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으면서 제가 잠깐 유부녀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